안녕하세요. 도태남 한영입니다. 오늘 한 5km 정도 가볍게 조깅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조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조깅은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달리다 보면은 체력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조금 더 빨리 뛰게 되죠. 사실 저도 조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JTBC 마라톤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기록이 4시간 23분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든 빨리 뛰고 싶고 무조건 완주를 해야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반드시 완수를 해야겠다는 엄청난 목표 의지를 갖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즐기지 못했고요.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되고 뭐 다치고 몸이 부러지는 뭐 감기에 걸렸어도 항상 달려야 되고 무조건 나는 달려서 완주를 하고 10km 완주, 15km 완주, 20km 완주, 25km 완주, 30km 완주, 그리고 35km까지 완주. 무조건 그렇게 완주를 해서 나머지 35km까지 뛰고 나머지 7.19km는 조상님께서 끌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달리기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깅이 뭔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조깅을 한다는 거는 약자들만 하는 것이다. 그냥 건방진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 심박수 146이네요. 페이스는 730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조깅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자면 제가 제맛 때 35km 지점을 이제 뛸 때부터였는데 2023년도 제맛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달리기를 멈추진 않았는데 퍼졌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8분대 페이스까지 떨어지고 9분대까지 갔다가 하지만 발은 그래도 계속 롤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자위 생각으로 어쨌든 난 달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4시간 23분에 도착을 했고 이번에 동마를 준비할 때는요 사실 서포를 해야겠다고 하는 목표는 있었지만 준비를 못했어요. 저는 동마를 2차 때 붙어가지고 거의 준비 시간이 2달 남았나?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에 대한 어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30km까지밖에 안 뛰었고 30km 달릴 때도 저는 600 페이스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 페이스로 준비를 하니까 당연히 600으로 그러면 서프가 안 되죠. 서프를 하려면은 무조건 540 페이스, 평균 페이스가 540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상 달리게 되니까 서프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서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맞다면은 520 페이스로 계속 밀고 나섰어요. 분당 5분 20초의 페이스로 계속 밀고 나갔었는데 그 페이스를 밀고 나가다가 30km 지점에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그 퍼진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 600 페이스 내가 가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 페이스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지금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다 빠져도 600 페이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페이스만 유지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600 페이스로 뛰다가 지인들 만나고 인사를 하고 시민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그걸 받다 보니까 힘이 다시 나가지고 잠깐이지만 430 페이스까지 한번 치고 나가고 올라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 2024년 동아마라톤 기록은 3시간 57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조깅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조깅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말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조깅은 내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낮은 1단 기어인 거예요. 조깅으로 단련된 이 달리기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속도보단 빠르게 가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줍니다.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600이랑 뛰었으니까 600은 껌이다. 무조건 600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30km 전부터 퍼졌어도 600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마인드가 탁 생기는 거더라고요. 마라톤을 준비하실 때 거리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뛰어봤겠지라고 하는 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요. 그리고 조깅은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도 이 속도 이상은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조깅이, 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동아마라톤을 뛰고 나서 조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건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깅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깅이라는 게 사실은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너무 쉬우니까 이게 운동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고 달리다가 나보다 빠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좀 따라잡고 싶어지는데 생각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페이스가 점점 올라갑니다. 저도 당연히 그 감정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댓글 보니까 뭐 달리다가 무릎을 다치셨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무릎에 다친 거는요, 달려서 다친 게 아니라 내 역량보다 빨리 달리려고 해서 다친 거 아닐까요? 이 조깅이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규칙성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은 몸이 굳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머리도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심심해집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랑 달리 재미있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심심하고 지루할까라 생각할 때 운명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다.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심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자기 발전하지 못하는 고착화된 상태를 막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때 조깅이 좋은 이유는요, 새로운 일을 벌리고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혼란이 오잖아요. 그 혼란을 내가 소용돌이에 막 휘말리듯이 물살처럼 쓸려 내려가면은 그 노력은 물거품이에요. 항상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 도전으로 내가 무엇을 얻게 될지, 그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로 조깅이 큰 지표가 돼요. 제가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인지합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이 너무 힘들고 함몰되어서 달리기를 할 수 없다. 그걸 멈추는 신호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럼 온갖 새로운 것들로 내가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달리기를 못하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제 캐파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오, 진짜 제대로 달리시는 분보다는 부족하지만 월 100km를 무조건 뛰려고.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뛰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그럼 왜 뛰어? 그러면은 저는 달리지 않으면은 몸이 게을러집니다. 달리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달리기가 제 삶의 토대입니다. 제가 막 새로운 시도를 막 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막 제 캐파를 넘어서는 무수한 기획과 시도들을 했을 때 달리기가 무너진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무조건 저한테. 달리기를 하고 있다. 제대로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달리기를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흔들어야지 멈추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게 물론 요즘 가장 저의 큰 고민은 물리적으로 제가 늙는 거지만, 그럼에도 외모가 뭐 젊은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인드도, 내 생각도 늙어서는 안 된다. 항상 말랑말랑하고 도전적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편견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일단 저는 무조건 예스맨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해봅니다. 해야죠. 도전해야죠. 가만히 있어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발전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난 원래 그러란 말을 싫어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두려운 거죠. 또 동시에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벌린 일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지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깅입니다. 정말 풀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깅이 정말 중요해요. 잠깐 이제 마라톤 얘기를 좀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마라톤 할 때 하프까지는 정말 쉬워요. 하프까지는요 내 기량보다 엄청나게 뽐낼 수 있어요. 근데 DNF, Did Not Finish를 했던 이유는 하프에서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후반에 체력 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력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되게 웃긴 게요, 장거리를 이제 뛰게 되면은 숨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가을에서 이제 겨울 넘어갈 때 달리기는 막 준비할 때 있잖아요. 밤에 추워요. 오히려 땀이 말라서 추워요. 장거리를 뛰면은. 그런데 왜 속도가 안 나냐? 팔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러고 뛰게 돼요. 그때 이제 막 무너져요. 그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포기하면 다시는 못 뛴다. 맞아요. 멈췄다가 달렸을 때 쓴 에너지조차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못 뛰겠어, 막 그런 생각이 오거든요. 그때 한번 잠깐 이렇게 딱 멈추면은 힘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뛸 때는요, 마라톤에 나갈 때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동마 때 그 35km 지점부터가 이제 잠실 딱 넘어가는 그 대교에서 이렇게 제2롯데월드 보이는 쪽이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달리기 타면서 롯데월드 보이면은 되게 낭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요. 아니요, 발이 땅에 닿는 것도 짜증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뛸 때
포기할까? 힘든데? 근데 서브로 못하면 어떻게 하지? 서브로 못하면은 나는 서브4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지금 도전을 신청했는데 이 도전에 실패하면 어쩌지? 막 강박이 와요. 그때 내가 연습했던 속도를 어떻게든 지키자. 내가 제맛 때 갑자기 결국 퍼져가지고서 분당 페이스 8km까지 떨어졌을 때, 7km, 8km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너는 30km까지 600을 뛰었고 600은 너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속도야. 그러니까 못해도 600을 맞추자. 600을 맞추고 뛰다가 체력이 생겼을 때 다시 530으로 올리자. 러닝크루로 이제 나갔을 때 처음 뛰시는 분들이 본인의 속도가 느리니까 크루들이 기다릴까봐 나 때문에 느리게 뛰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크루에 몸을 담았을 때 저는 처음 뛰시는 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음보다 느린 달리기로 우리 5km를 무조건 뛰어요. 걷는 게 더 빨라. 하지만 이런 속도라도 이렇게라도 5km를 완성하자.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계속 5km 노래를 부르는 거는 5km가 막 그렇게 대단한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5km를 뛰어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5km 또 뛰었을 때 1초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로 처음이 어려워요.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거기서 옵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5km 하고요, 7km 하고요, 10km 하고요. 대부분 10km에서 대회를 한번 나가고요. 다시 못했어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내가 하프를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12km를 뛰었을 때 처음 벽을 느낍니다. 팔다리가 달리기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맞이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 처음에 제가 15km를 처음 뛰었을 때요, 15km를 끝내 못 뛰었어요. 아마 14km였나? 13km인가를 뛰고선 팔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15km를 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걸 못 챙겼잖아요. 걸어서도 갈걸. 힘들다고 하는 그 유혹을 결국에는 내가 져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택시를 탔지? 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지? 근데 그렇게 한번 그런 쓰라린 기억을 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가 뱉은 말은 지키러 갑니다. 35km를 뛰었었는데 그때 멍청하게 보급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물도 안 가져갔고 뭐 파워젤이나 이런 것도 안 가져가고 35km를 막 이러면서 뛴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km를 4시간 걸렸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하겠는 거예요. 그게 제맛 때 이야기였는데, 제맛 때 제 걱정은 완주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난 완주는 무조건 해. 다만 5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게 겁이 났던 거죠. 35km 뛰고 나니까 4시간이면 여러분 35km를 7분대로 뛴 건가 막 그러고 엄청 느린 속도였어요. 하지만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 거기에 차이는 누구나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트라이하는 용기. 항상 그래서 저는 제 지긋지긋한 삶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3.6km 지났습니다. 시간이 27분인데 진짜 느리긴 하죠.
항상 물어보잖아요. 왜 무식하게 42km를 뛰어? 왜 뛰냐고요?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39km 지점에 갔는데 모두가 제 이름을 부르고요. 그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저를 응원해요. 한 번 연고도 없는 사람이 내가 힘들게 이러고 달리는 모습 하나에 응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달리기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마라톤을 나가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완수했을 때 해냈구나. 진짜 딱 한마디 얘기밖에 없어요. 들어왔구나 결국에는. 그러면서 힘이 들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완주 메달 그거 그냥 가면은 벽에 걸려 있어요. 하나씩 그냥 뽑아가서 주는 거예요. 그냥 시상식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달리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경기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내 사진을 보잖아요. 서러운데 기뻐요. 내가 뱉은 말을 지켰구나. 나는 실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티셔츠가 이제 버닝썬이라는 티셔츠가 제가 처음 달리기 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3월 25일이었나? 제가 첫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5월 6일날 첫 마라톤 대회인 버닝썬을 나갑니다. 10km였어요. 비가 미친듯이 오더라고요. 51분이었나? 2분이었나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막 때 또 비가 오니까 비를 몰고 다니는구나. 근데 또 이게 경험인 거예요. 남들은 비 오면 어떻게 뛰냐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웃었죠. 그냥 맞고 뛰죠. 그러다 이제 35km 지점에서 발가락에 이렇게 새끼발톱이 빠졌는데 뛰죠. 아프고 비가 오고 힘들고. 그래서 안 뛰고 싶다? 네, 안 뛰어도 돼요. 진짜 안 뛰어도 돼요. 하지만 그건 핑계죠. 몇 분 나왔어? 몇 시간 나왔어? 하고 내 기록을 얘기했을 때 비가 와서 다리가 아파서 발톱이 빠져서 뭐 해서 그 사족을 여러분 레코드에다가 적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포기해도 됩니다. 다 내 책임이죠. 근데 저는 딱 5시간만 힘들자. 이 5시간이 힘든 게 어려워서 회피하면은 나는 5년을 힘들 거다. 35km를 넘었으니까 1시간만 더 힘들자. 딱 1시간만 더 힘들고 완주하자. 만약 내가 여기서 걷잖아? 나는 평생 부끄러울 것 같아, 이 기록이. 그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때 무조건 뛰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베르세르크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쳐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고. 그거를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몇 차례 도망으로 제 인생은 망가졌고요. 저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야 되고 남들만큼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도망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망치지 않을 거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달리면서 저 스스로에게 주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5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